때 이제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백제 근초고왕 4세기 촉친에서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에요.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다. 그때 침략을 해서 평양성에서 전산하게 됩니다. 어디서 전사했다? 평양성에서. 잘 봐요. 전현으로 침입을 받았을 때는 자 국내성에서 침입을 받아서 국내성이 함락당했겠죠. 자 전현으로 침입을 받았을 때는 수도가 함락당했다, 국내성이 함락당했다 얘기겠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어디서 돌아가셨다? 평양성. 자 근초광이 평양성 가깝잖아. 평양성을 침략했다. 자 백제와 가까운 평양성 침략 때 돌아가신 거예요. 평양성에서 돌아가셨다. 어디서 돌아가셨다? 평양성에서 근초광과 자 근초광과 싸움에서 아들 근초광의 아들 근수고왕의 화살을 맞았다 그랬죠. 백제왕의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자, 그때 고국 원왕의 이름은 사유예요. 사유. 고국 원왕 사유, 고구려왕 사유는 군대를 내어서 막다가 화살을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백제와 근초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때 고구려왕은 사유다. 사유는 고국 원왕이다. 고국 원왕은 군대를 막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같이 나와요. 자에서 근초고왕은 업적을 모를 때 고국원왕까지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국원왕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서 미천왕의 시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머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4세기 소수리망 이렇게 해서 고국원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 소수리망은 내치에 힘쓰게 되죠.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리망 내치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태학을 설립하게 돼서 태학을 설립하게 되면 태학은 유교의 축을 가리키는 거죠. 태학을 설립했다, 유교를 가리킨다, 불교 공인한다 그러죠. 소리망이잖아. 소수리망 숫자를 지어버리면 소리망, 소림산산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법을 발표하면 자 율령은 법이라고 그러죠. 법령을 발표하게 자 현대 말로 바꾸면 법령이잖아. 법령을 발표하게 법령을 발표한다. 전진과 수교하게 된다. 전진과 수교하게 되죠. 자 전진은 어디냐 어떤 나라냐면 전진이 어떤 나라냐면 전현을 멸망시키고 전진이 등장해요. 자, 전현을 멸망시킨 나라가 전진이에요. 그래서 전진과 수교하게 되겠죠. 전진과 수교하게 됐다. 그래서 소태 불법 전수, 소를 태우는 불법을 전수하게 됐다. 소를 태우는 불법을 전수한다. 소태 불법 전수에서 소림사 소림왕 태학을 설립했다. 불교공인 법령 율령 반포 전진과 수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소림사, 소림왕. 자, 소림왕이 불법을 정수했다 그래요. 소림왕은 자 불법이 뭔지 알죠? 불교의 법. 자, 불법을 정수했다 그러죠. 그러다 퇴학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림왕, 소림사 왕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정수했겠죠. 불법을 정수했다. 그리고 퇴학당했다. 그래서 불법 전수 퇴학 이렇게 의식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수퇴 불법 전수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광개토대왕과 장성은 아까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문자명왕 때 문자왕 때 들어서 자 북부여를 복속하게 됩니다. 부여를 복속했다. 북부여를 복속하게 돼서 고구려 최대 영토를 이루었다 해서 고구려 최대 영토는 장수왕 때야 문자명왕 때야. 자, 문자명왕 때 고구려 최대 영토를 해서 문자부대. 자, 문자부대에서 문자명왕 때 부여를 복속해서 고구려 최대 영토를 마련했다. 6세기 이르러서 자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6세기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전왕이 평온왕이에요. 평온왕 때 평온왕의 사이가 온달입니다. 평강공주 아시죠? 평강공주의 남편이 온달이죠. 장군 온달이 중령 이국 땅을 찾기 위해서 출병했으나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 영양왕 전에 자 양원왕이 있어요. 자 영양왕 전에 양원왕이라고 있습니다. 양원왕이라고 있는데요. 6세기 때 신라 진흥왕 있죠.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연합해서 자 중령 이국 땅 신라 한강 유역자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한강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공격해서 한강 땅을 차지해버리죠. 그래서 원달 장군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해서 중령 이국 땅을 찾기 위해서 출병했으나 아차산성에서 전사했다. 원달 장군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 장군도 아차산성에서 전사. 아까 전에 아차산성에 나왔던 분 한 분 더 계시죠? 괴로왕도 아차산성에서 전사 이렇게 나옵니다. 원달 장군 평강공주의 남편이었다 그러죠. 영양왕 때 살수대첩이 있습니다. 살수 수나라를 죽였다.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전쟁이에요. 살수에서 숫자 나오죠. 수나라에서 숫자 나오죠. 살수대첩은 수나라
죽일 살자에서 수나라를 주겠다 해서 살수 수나라의 전쟁이다. 당나라의 전쟁이라 그러면 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살수 대첩 살을 수 있을까 해서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살을 수 있을까 해서 을지문덕 잡느냐. 자, 살을 수 있을까 해서 을지문덕. 왜냐면 30만 대군이 밀고 내려왔어요. 30만 대군이. 그래서 30만 대군이 밀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기죠. 자, 잠시 한번 볼까요? 살을 수 있을까 해서 자, 영양 6세기 때 살수 대첩 살을 수 있을까? 을지문덕 살수 대첩 30만 대군이 밀고 내려왔다. 그래서 수나라에 30만 대군이 밀고 내려왔는데 살수는 청천강이에요.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에서 을지문덕이 자, 물을 이용해서 수나라 군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때 2천만만 30만 대군 중에 2천만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답니다. 자, 이때 2천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 30만 명이 내려와서 2천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 살수 대첩. 자, 수나라의 전쟁이죠. 여수 전쟁이죠. 여수 전쟁인데 먼저 수나라의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수나라가 4차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입하게 돼요. 근데 고구려가 먼저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요소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자 수나라가 4차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입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막아냈다. 살수 대첩. 이때 나온 자 여수작 우중문시가 나와요. 여수작 수나라의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화 너 바라에서 을지문덕이 지었던 시입니다. 여수작 우중문시인데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깨뜨고 하늘을 깨뜨렸다. 기묘한 방책은 지리를 통달했다. 그러니까 너 이미 그 공이 높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을지문덕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수작 우중문시에서 살수대첩과 관련된 사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료가 나오게 되면 여수작 우중문시로서 살수대첩, 을지문덕, 영양왕 때 같이 잡는 겁니다. 자, 6세기 영양왕 때 이문집의 신집오곤이라는 역사사가 편찬되게 됩니다. 영양왕 때 6세기 영양왕 때 이문집의 신집오곤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담징이 일본 호류사에 가서 금당 벽화를 그리게 되죠. 담징이 일본 호류사에 찾아가서 금당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한꺼번에 외우시게 됩니다. 영양이 왔던 영양이 원사를 문신에 담궈버렸다. 해서 한꺼번에 다 외우시는 겁니다. 다 잡아놨어요. 영양왕 때 원단이 활동을 했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이문진의 신집오곤 문신에서 담징의 금당 벽화에서 한꺼번에 외우시는 겁니다. 영유왕 나옵니다. 7세기 들어와서 7세기 영영보교에서 영영 나온다고 그랬죠. 영유왕에서 영영 흐른다. 영원하게 흐른다고 해서 뭔가 모르게 영혼성이 나오자 영유왕에서 도교가 전리된다. 영원하게 영영 흐른다 해서 도교가 전리된다. 흐르니까 도교. 자, 흐르니까 전리된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모르게 도교의 느낌이 나요. 영영 산다. 영유왕 도교가 전리됐다. 글씨가 틀렸네? 자, 영유왕 때는 자,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데요. 영계서문의 반란으로 영유왕이 시해되고요. 보정왕이 옹립됐다 이렇게 나오죠. 영계서문, 자, 영유왕 때 영계서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시해하게 되고요. 보정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영유왕 때 영계서문 가문이 세력이 커요. 영유왕 때 영계서문 가문이 세력이 큽니다. 그래서 영계서문이 세력을 규합하게 하자 영계서문이 세력을 막 키워나가게 돼요. 그렇게 하자 영유왕이 이걸 견제하게 돼서 천리장성을 쌓는 외곽으로 보내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쌓는 외곽으로 보내게 되는데 오히려 영계서문 이쪽으로 가서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권을 장악하게 되고 세력을 모아서 오히려 영유왕을 치게 되죠. 그래서 영유왕을 치고 반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시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장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이때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천리장성. 하룻밤에도 천리장성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룻밤에도 천리장성을 쌓는다. 남녀가 자면서 부비부비하게 되죠. 하룻밤 천리장성 쌓았을 때 남녀가 하룻밤에 천리장성을 쌓을 때 부비부비 몸을 부비게 되죠.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축조를 했다. 고구려 때 천리장성은 어디서 어디까지 부비부비 천리장성을 쌓을 때는 부비부비 부비해야 된다.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영유천도에서 영유하는 천이라는 소리예요. 영유한 하천도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자,
영유는 자 영유왕 때다. 그래서 영유하는 건 또 반란이잖아. 그래서 영유왕 때 반란, 영유하는 게 반란이잖아. 그 다음에 천리정성을 쌓기 시작했다. 도교가 전래됐다. 보정왕 봅니다. 자,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정왕을 옹립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활약하게 되는 거죠. 영계소문은 도교를 장려한다. 도교를 장려한 이유가 있어요. 영계소문 때 도교를 장려한다. 도교를 장려한 이유가 뭘까요? 귀족 세력들은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 세력들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귀족 세력들의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천리장성을 축제자, 천리장성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천리장성은 자, 당나라와 수나라를 막기 위해서 세우게 되는 쌓았던 상성이라고 해요. 자, 당나라와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왕조가 이어지는 거죠. 중국의 왕조는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천리장성 쌓았던 이유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자, 안시성 싸움이 있습니다. 안시성 싸움. 자, 당태종이 침입을 하게 돼요. 당태종이 자,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보정왕 때는 자,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당나라 당태종이 침입하게 된다. 그런데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무찌르게 되는데 안시성 싸움 양만춘 장군과 영계소문이 자, 연대를 해서 당태종을 무찌르게 된다. 이때 당태종 싸우고 나서 액군운이 돼서 돌아갑니다. 원한이 많이 쌓였겠죠. 당태종이 이때 누구다? 당태종 들어와서 액군운이 됐다. 정확히 안시성 싸움 당태종이야. 정확히 아시게 되고요. 자, 영계소문이 활약했을 때 신라는 선덕여왕입니다. 신라는 선덕여왕 시절이었고요. 백제는 의자왕 시절입니다. 자, 영계소문이 활약했을 때 신라는 무슨 시절? 선덕여왕이 있었고요. 백제는 의자왕입니다. 자, 우리 의자왕께서는 자, 여자를 좋아했다고 그랬죠. 삼천궁녀. 자, 삼천궁녀가 나오면 선덕여왕, 신라 옆에 여왕이 살고 있네. 선녀 같은 여왕이 살고 있네. 선녀 같은 여왕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괴롭혔겠지.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외우시는 소리가 해서 백제는 의자왕, 백제의자왕은 선녀 같은 여자를 찾아 헤맸다. 선덕여왕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계속 대립하면서 대야성이 있습니다. 가장 백제와 신라가 접전 지역이라고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라고 그러죠.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자, 백제가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보냅니다. 김춘추를 영계소문이한테 보내서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영계소문이 활약했던 시절은 신라는 선덕여왕이었다. 백제는 누구였다? 의자왕이었다. 대야성을 함락당하자 김춘추를 보내게 됩니다. 김춘추는 그때 왕이 아니에요. 신라가 김춘추를 보내서 온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계소문이 뭐라고 하느냐? 니네 진흥왕이 우리 장수왕 때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공격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그 공격을 문제 삼아서 영계소문을 감금을 해버립니다. 진흥왕 때 신라가 고구려 땅을 공격했던 것을 문제 삼아서 영계소문을 감금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소문 자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긴 해요. 다시 도망 나오긴 합니다. 이때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자 신라 선덕여왕 시절에 백제는 자 대야성을 함락당했고요. 이때 김춘추를 영계소문한테 보내게 됐는데 영계소문이 거절하게 됐다. 이 내용까지 아시라는 거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복의 천리한 땅, 우리 천리한 땅을 보자 이거야. 복의 천리한 땅에서 보정왕 때 영계소문이 활약을 했고요. 천리장성이 안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안시성 싸움에 이겼을 때 당나라 당태종 액군이 돼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자, 당나라 태종 안시성 싸움은 당나라 싸움마다 살을 수 있을까 해서 살수대첩은 30만 대군이 밀고 내려왔다. 을진동 장군이다. 그다음에 살수는 청천강이다.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된다. 살을 수 있을까? 자, 수나라에 30만 대군이 밀고 내려온다. 우리 살을 수 있을까? 살수대첩 수나라 살수는 청천강 을진동 장군 안시성은 당나라와 싸웠다. 복의 천리한 땅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안 땅에서 안시성 싸움 당나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동부대인 대도로가 죽자 그가 마땅히 자리를 잇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이게 영계소문이라는 거예요. 자, 동부대인은 영계소문은 아버지겠죠. 이 사료가 나오면 영계소문과 관련돼 있다. 영계소문 시절이다. 그래서 영계소문의 업적을 찾거나 이 신라가 백제 대야성에서 대야성을 함락당했다는 사실까지 같이 찾아주면 돼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관을 한번 지어보라는 거죠. 자, 7세기 668년에 고구려는 멸망하게 된다. 7세기에 들어서
고구려는 드디어 668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연개성이 죽고 난 뒤에 연개성 사후에 지배층이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연개성 사후에 큰아들 연남생이 있고요. 둘째 연정토가 있습니다. 장남 연남생하고 연정토가 싸우게 돼요. 자,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남생이가 당나라로 도망가서 당나라로 도망가게 돼서 오히려 당나라군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연개성 사후에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연개성 사후에 이렇게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당 연합군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지배층이 분열이 원인이었다.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한 후에 자 부흥운동을 하게 돼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자 장수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건모자, 만승, 고영무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한성, 어벌성, 금마저에서 했다 해서 건모자, 만승, 고영무가 한성, 어벌성, 금마저에서 부흥운동을 했다.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서 검 안고 한오금. 자, 검을 안고 있으면 오금이 절이잖아. 그래서 검을 안고 있으면 오금이 절인다 해서 검 안고 한오금. 건모장, 안승, 고영무가 한성, 어벌성, 금마저에서 부흥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이것도 아셔야 돼. 자, 건모장은 한성에서 활동을 했다. 건모장은 한성에서 활동을 했다 해서 잠한숨 하는 거예요. 잠한숨도 못 자냈다.